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받을 거니까 팔순 비용은 네가 내. 3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6시간, 치킨 기름이 팔뚝에 튀어도 참았습니다. 그런 나한테 남편이 620만 원짜리 팔순잔치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북동 건물, 나중에 물려받을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 건물은 26년 전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33년 동안 1억 1천만 원을 바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앞에 서류 3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딴 건물 너나 해. 네 엄마도 네가 챙겨.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던 그 순간 33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이수님입니다. 22살에 시집와서 33년을 살았고요. 지금은 대형마트 델리 코너에서 튀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기름 앞에 서서 치킨을 튀기고 크로켓을 빚는 게 제 일이에요. 시급 10,000원 남짓, 한 달 월급이 손에 쥐는 게 120만 원이죠. 그래도 이 손으로 2딸을 키웠고 시댁 살림을 33년간 꾸렸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매일 기름때를 박박 닦아내던 이 손이 33년 묵은 거짓말을 벗겨내는데 쓰일 줄은요. 2024년 9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하고 돌아와 남편 박종호 앞에 저녁상을 차렸는데요. 종호가 국을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팔순이 11월이야. 이번엔 제대로 해드려야 해. 저는 김치를 집다가 멈췄습니다. 한정식집 별실 잡고 하객 50명, 떡에 답례품, 꽃장식에 현수막, 사회자, 사진 촬영에 어머니 한복 맞춤까지 다 합치면 620만 원이면 딱 맞아. 종호가 반찬을 집으면서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건물 나한테 올 거잖아. 미리 효도하는 셈 치면 되지. 네가 좀 빼. 여러분, 620만 원이요. 제 월급이 12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5달 반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 가슴을 찌른 건 건물이라는 단어였어요. 시어머니가 노원구 중계동 24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시는 걸 작년에 전세 연장 계약서에 제 도장을 직접 찍어드린 사람이 접니다. 보증금 2억 7천만 원, 임차인 김복순. 제 손으로 도장을 꾹 눌렀어요. 건물이라뇨.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33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설마 내가 잘못하는 거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시댁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덮어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가을 친정어머니 환갑때였어요. 저는 종우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환갑인데 논산 시내 한정식 집에서 가족끼리만 밥 한 끼 하자. 120만 원이면 돼. 종우가 TV 리모컨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야, 니네 집 잔치를 왜 우리 돈으로 해? 네가 벌어서 네가 해. 내 월급에서 한 푼도 안 나가. 제가 내 월급에서 낼 테니 그날 하루만 마트를 쉬게 해달라고 했더니 종호가 밥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쉬면 그날 일당이 빠질 거 아냐? 이 집 공과금은 누가 내? 여러분, 120만 원이에요. 딸이 어머니 환갑에 가족끼리 밥 한 끼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어머니가 한참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침묵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괜찮다이. 네가 전화해준 것만으로 환갑이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그리고 그 120만 원은 결국 그의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다며 한의원비로 들어갔습니다. 120만 원짜리 친정 환갑엔 남의 집 잔치라고 쌍욕하던 사람이 620만 원짜리 시어머니 팔수는 당연히 내가 내래요. 게다가 없는 건물까지 들먹이면서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종호가 거실에서 형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11월에 엄마 팔순 크게 할 겁니다. 집사람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현관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 끈을 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미 형님한테 집사람이 다 준비한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종우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말했으니까 이제 빠질 수 없다. 알아서 해.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부터 잠이 줄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부엌불을 켜고 식탁에 앉았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것부터 비교적 새 것까지 33년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간 돈만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월 15만 원, 12개월이면 180만 원, 33년이면 5,940만 원. 설날이랑 추석 명절비, 차례 장보기의 선물,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번에 40만 원씩, 1년에 80만 원, 33년이면 2,640만 원. 시댁 경조사비, 조의금에 축의금, 병문안의 돌잔치, 1년에 평균 45만 원씩, 33년이면 1,485만 원. 시어머니 전세 보증금 보태드린 500만 원. 시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320만 원.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180만 원. 시아버지 투병하실 때 간병비 보탠 것 240만 원. 볼펜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더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합계 약 1억 1,305만 원. 여러분, 마트 파트타이머 월급 120만 원 받는 사람이 33년 동안 시댁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남은 건 통장 잔고 74만 원하고 큰딸 결혼 자금으로 7년째 모은 적금 1,800만 원이 전부예요. 가계부를 덮으면서 종호 돈은 어디로 갔나 생각했습니다. 종호는 건설자재 업체 물류팀 부장이에요. 월급이 세금 떼고 387만 원인데 저한테 생활비로 90만 원을 줍니다. 나머지 297만 원은 노후 대비라면서 자기 통장에 넣어요. 저는 우리 노후 자금이라는 말에 매번 속아서 그래. 나중에 우리 둘 다 쓸 거니까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족카드 결제 알림이 제 핸드폰에도 오거든요. 골프 연습장 월 18만 원, 동호회 회식 월 25만 원, 낚싯대랑 골프채 사는 게 툭하면 찍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얼마를 모아뒀는지만 몰랐을 뿐이죠. 수요일 저녁에 시누이 박종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숙은 부산에서 남편이랑 작은 횟집을 해요. 옳게 엄마 팔순 잘 챙겨야지. 우리 엄마 건물 있는 거 알잖아. 나중에 다 좋은 일이야. 또 건물이었습니다. 종숙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부산이라 못 올라가니까 30만 원 보낼게. 620만 원 중에 30만 원이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시누이 62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되겠어요? 좀 더 보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숙 목소리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케가 뭔 소리야.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지. 올케는 맞벌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 오빠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올케가 해야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본인은 30만 원 내면서 590만 원은 옳게 보고 알아서 하라니요. 토요일에 종호가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24평.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팔순은 크게 해야 한다. 네 아버지 칠순 때는 투병 중이라 못 해줬으니까 내 팔순만큼은 제대로 하자. 저는 그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 서류 바구니 안에 전세 계약서 봉투가 보였어요. 이 아파트가 전세라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작년인데 시어머니랑 종호는 자연스럽게 건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라는 분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월 80만 원으로 이 좁은 아파트에서 사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를 저는 33년 동안 물어보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종호가 또 물었습니다. 한정식집 예약 넣었냐? 아직? 야, 11월이 2달도 안 남았어. 뭘 꾸물거려.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뱀 머리카락,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지? 33년 동안 왜 한 번도 싫다고 못했지? 의정부역에서 내리면서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건물이 진짜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하겠다고요. 다음 날 큰딸 박현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는 28살이고요.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해요. 매일 세금 계산서랑 등기 서류를 다루는 아이입니다. 현주야, 부동산 등기 서류라는 거 떼본 적 있어? 현주가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등기 서류는 회사에서 거의 매일 떼는데. 할머니 건물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근데 건물 주소를 정확히 모르겠어. 현주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등기 서류는 건물 주소를 알아야 돼. 사람 이름으로는 안 돼. 그런데 아빠가 맨날 성북동이라고 했잖아. 내가 반찬해서 성북동 부동산을 좀 돌아볼게. 오래된 데면 동네 사정을 다 알거든. 네가 반차까지 써야 하냐? 엄마, 이거 중요한 거잖아. 반차 하루 쓰는 게 뭐가 대수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의심을 당연하다고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차를 내고 성북동을 돌았다고 했어요. 큰 길가 부동산 2군데를 들어갔는데 첫 번째 대서는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 부동산이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 곳이었대요. 70대 사장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김복순이라는 분이 옛날에 이 근처에 건물을 갖고 계셨는지 혹시 아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되물었대요. 김복순? 혹시 중국집 옆에 2층짜리 상가 갖고 있던 분? 남편이 박철수 씨 아니야? 현주가 놀라서 네, 맞아요. 할아버지 성함이 박철수예요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건물 90년대 말에 경매 넘어갔어. IMF 때 남편분 사업이 망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사서 지금은 1층 카페, 2층 사무실로 쓰고 있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현주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등기 서류 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알려준 주소를 쳤대요. 700원짜리 열람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물 주인 이름은 시어머니 김복순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서류 이력란에 1997년 경매 시작, 1998년 3월 매각, 같은 해 5월에 주인이 바뀐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가 의정부 집에 왔어요. 종호가 마침 회식이라 늦는다고 카톡을 보낸 덕에 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현주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등기 서류 이력, 현재 주인 이름, 1998년 경매 기록.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991년 신혼 때 시어머니가 성북동에 건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1998년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뒤로 26년 동안 종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사실을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건물이 날아간 건데 아들인 종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모를 리가 없어. 아빠,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건데 아빠가 모르겠어? 현주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사진 찍어 저장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같은 집에서 같은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종호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번 주 안에 한정식집 예약 확정해라고 말하고 나가는데 저는 이 사람은 아직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동료 미숙이랑 김밥을 먹다가 미숙이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남편이 반을 내. 저는 33년 동안 시어머니 용돈 15만 원 전액을 제 월급에서 냈다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미숙이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그걸 왜 혼자 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33년 만에 남의 반응으로 확인한 겁니다. 일요일에 종호가 외출한 사이 종호 서랍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 전세 계약서 사본은 이미 확인한 것이고요. 그 옆에 종호 이름으로 된 적금 만기 안내서가 있었어요. 원금 1,500만 원, 만기 2025년 3월. 그리고 제가 존재도 몰랐던 우체국 예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잔고는 확인 못했지만 통장 자체를 처음 본 거예요. 전부 사진을 찍어서 현주한테 보냈습니다. 현주가 월요일 퇴근하고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나 회사 노무사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봤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고. 선생님이 이혼 쪽 변호사를 아는 분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변호사요. 그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이혼을 한다는 뜻인가?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 이혼이 아니라 엄마가 33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정당한지 정리하는 거야. 없는 건물로 엄마를 속인 건 아빠잖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에서 제 결정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그래, 만나보자. 화요일 마트 쉬는 날 현주랑 서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정민재, 42살. 저한테 지금 바로 이혼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신 3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쓴 돈 내역을 정리하고 종호 서랍에서 찍은 통장 사진을 보관하고 혹시 상황이 격해질 경우를 대비해 녹음을 습관화하라고요. 사모님이 쓴 돈은 사모님이 직접 정리하셔야 합니다. 은행 이체 기록, 카드 내역, 가계부 기록, 될 수 있는 대로 다 모으세요. 남편분 자산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성북동 건물에 대해서도 정리해줬습니다. 건물이 1998년에 경매로 넘어간 기록이 등기 서류에 남아있으니까 26년간 시댁이 없는 건물을
전제로 며느리한테 돈을 부담시킨 정황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없는 건물을 있다고 해놓고 그걸 미끼로 33년을 부려먹은 거잖아요. 저는 정 변호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현주한테 말했어요. 팔순비 안 내려고 한다. 그럼 팔순 당일에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내가 직접 말할 거다. 정확히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3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남편 앞에서 싫다고 말하는 것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 뒤로 2주 동안 저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33년간 시댁에 쓴 돈 내역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2003년부터 남아있는 은행 이체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그 이전 것은 오래된 가계부에서 하나하나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호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종호는 매일 저녁 한정식집 메뉴 확정됐냐, 꽃장식은 테이블마다 하나씩이면 8개 필요하다. 사회는 내 후배 김 과장한테 부탁했다 하면서 자기 할 일은 척척 정했습니다. 돈이랑 실무는 전부 저한테 밀어놓고요. 저는 알아보고 있다고만 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순 일주일 전 종호가 눈치를 챘습니다. 야, 한정식 집에서 확인 전화가 와야 하는데 안 오네. 어디로 예약 넣은 거야? 아직 확정 못했다. 종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예약도 안 했어. 미쳤어. 돈이 없어서 못했다. 네 적금 깨면 되잖아. 여러분, 그 적금이 뭔지 아세요? 큰딸 현주 결혼자금으로 7년 동안 모은 1,800만 원이에요. 저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현주 결혼자금이야. 안 깨. 종호가 결국 직접 한정식 집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쉰명, 별실. 예약 확정하려면 계약금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신용카드로 긁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네가 갚아.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팔순 전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일 입을 정장을 다려놓을 시간인데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서 마시며 핸드폰 사진을 확인했어요. 성북동 건물 등기 서류, 시어머니 전세 계약서, 종호 적금 안내서, 그리고 녹음 앱을 열어서 테스트 녹음을 해봤습니다. 정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녹음 습관을 들이세요라고 한 말이 떠올랐어요. 파일이 저장되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시어머니 팔순 당일 아침 8시, 종호가 양복을 입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야, 빨리 준비해. 11시까지 한정식 집 가서 세팅 확인해야 해. 저는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종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해? 왜 안 갈아입어?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안 가. 그리고 돈도 안 냈어. 종호의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사진 3장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성북동 건물 등기 서류, 건물 주인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 1998년에 경매로 넘어간 기록, 시어머니 전세 계약서, 성북동 부동산에서 현주가 확인한 내용, 건물이 어디 있어요? 1998년에 경매로 넘어간 걸 26년째 있다고 했잖아. 현주가 성북동 부동산에 가서 확인했어. 등기 서류도 떼봤어. 시아버지 사업 망하면서 경매 넘어간 거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종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현주가 한 거야? 니네 둘이서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짓이 아니라 확인이야. 등기 서류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어. 야, 그래도 오늘이 엄마 팔순이야. 사람들이 온다고.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그 순간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나? 120만 원짜리 우리 엄마 환갑에 남의 집 잔치에 왜 우리 돈을 써라고 했잖아. 밥상을 치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할 때 당신은 TV 보고 있었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했어요. 그딴 건물 너나 해. 네 엄마도 네가 챙겨.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33년간 목구멍에 걸려있던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33년 동안 시댁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바쳤어. 어머니 용돈, 명절비, 경조사, 수술비, 아버지 장례비, 간병비, 전세 보증금까지. 그리고 당신은 그동안 적금 모으면서 골프 치고 회식하고 낚싯대 사면서 나한테 생활비 90만 원을 줬어. 나는 마트에서 남은 빵을 점심으로 먹었어. 종우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이 번졌습니다. 아내가 자기 적금 액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야, 일단 오늘만 넘기자.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체면이 있잖아. 당신 체면은 당신이 지켜. 나는 오늘 논산 친정에 간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종우가 소리쳤어요. 지금 나가면 끝이야.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끝이라는 게 뭔데? 이혼? 그래, 그것도 생각해 볼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음은 15년 전에 다 울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무궁화호 표를 끊었습니다. 논산까지 11,400원. KTX는 28,600원인데 그 17,200원의 차이가 제 삶의 크기였어요. 논산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친정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75살 논산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웬일이야 연락도 안 하고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마당에 서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처음으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댁 건물이 26년 전에 경매로 넘어간 것, 종우가 알면서 33년간 숨긴 것, 내가 시댁에 1억이 넘는 돈을 바친 것, 오늘 팔순에 안 가고 나온 것. 어머니가 다 듣고 밥상머리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순임아, 내가 15년 전에 괜찮다고 한 거 있잖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었어. 나도 울었어. 전화 끊고 나서 혼자 한참 울었어. 숟가락을 놓고 또 울었습니다. 그 시각 의정부에서는 종우가 홀로 팔순잔치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 별실에 테이블 8개가 깔려 있었고 하객 10명이 오후 2시까지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종우는 아내 없이 혼자 꽃장식 배치를 확인하면서 한정식집 쪽에 잔금을 내야 했습니다. 계약금 50만 원은 이미 자기 신용카드로 낸 상태였고 나머지 음식값에 떡, 답례품, 꽃, 현수막, 사진 촬영비까지 잔금이 약 570만 원이었어요. 종우가 체크카드를 내밀었는데 보통 예금 잔고가 112만 원이라 결제가 안 됐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전액을 긁었어요. 월요일에 적금을 깨서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기 전에 깨면 이자 손실이 47만 원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종우가 시누이 종숙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다. 돈 좀 더 보내라. 오빠, 나 30만 원 보낸 거 다야. 횟집 매출이 안 좋아서 더는 못해.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종우가 한복값 85만 원도 결국 자기 카드로 추가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종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시백부 박종만 형님이 종우를 옆으로 불렀어요. 며느리가 팔순에 안 오면 어떡하냐? 무슨 일이야? 종우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제 빈 의자를 흘끔흘끔 보시다가 하객들이 다 돌아간 뒤에 종우한테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년이 감히 내 팔순을 이렇게 망신시켰어.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현주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종우가 그날 쓴 돈이 계약금 포함해서 705만 원이었대요. 시누이 종숙이 보낸 30만 원 빼면 675만 원을 종우 혼자 낸 거예요. 33년 동안 시댁 경조사비를 한 푼도 안 내던 사람이 생전 처음 자기 돈을 쓴 겁니다. 한편 저는 논산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종우한테서 부재중 전화 14통, 문자 6개.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오면 각오해. 엄마가 우신다. 당장 전화해. 다 네 때문이야. 이혼한다. 시누이 종숙한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옳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팔순에 안 오면 어떡해. 이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주한테 엄마 무사히 논산 도착했다. 내일 전화할게라고 보내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전화를 안 받았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는데 두려움보다 시원함이 약간 더 컸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신 콩나물국을 마루에 앉아 먹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임아, 네가 어제 한 거 잘한 거다. 속상하겠지만 잘한 거다. 33년간 누구한테서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뭘 해도 당연한 거지였고 종우한테는 그 정도는 해야지였고 시누이한테는 옳게가 알아서 하지였는데 어머니만이 잘한 거다라고 해주셨어요. 국을 먹다가 눈물이 섞여서 짰지만 그대로 삼켰습니다. 논산에서 이틀을 보내고 월요일 저녁에 의정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종우가 거실 소파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소주병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지금 어디서 이제 와? 엄마 팔순날 가출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종우가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재산분할 받을 거야. 이 아파트 반은 내 거고 네 적금도 반 나눠야 해. 저는 운동화를 벗으면서 예상대로다라고 생각했어요. 정 변호사가 미리 말해뒀거든요. 남편분이 이혼을 먼저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해. 그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팔순잔치가 끝난 그 주부터 종우와 시댁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에 시누이 종숙이 부산에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백부, 시고모, 사촌들한테 전부 연락했습니다. 올케가 시어머니 팔순날 집을 나갔어. 밥도 안 차리고 돈도 안 내고 친정으로 도망갔다니까.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30개 넘게 쌓였습니다. 시고모가 보내셨어요. 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팔순에 안 가면 어떡하니. 사람 도리가 아니지. 사촌 형부도 보냈어요.
형수님이 좀 참으셔야지. 집안 망신이에요. 시백부 며느리까지. 옳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속이 뒤틀렸지만 33년간 제가 시댁에 바친 1억 원이 넘는 돈을 아는 사람은 오중에 아무도 없다는 게 더 참담했어요. 금요일에 종숙이 더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거예요. 델리 코너에 이수님이라는 파트타이머가 있는데 그 사람이 80살 시어머니 팔순날 집을 나간 며느리예요. 노인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제 밥줄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델리 코너 팀장 박주임이 저를 창고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님 씨,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고객센터로 이런 전화가 오면 본사에 보고가 올라가요. 당분간 좀 쉬는 게 어떨까요? 앞치마를 부여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팀장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월 120만 원이에요. 그마저 끊기면 저한테 남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 주말에 큰딸 현주랑 둘째 딸 박현서가 의정부 집에 왔어요. 현서는 25살이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월급이 198만 원인 아이예요. 종호가 토요일 아침부터 외출해서 집을 비운 상태였고 두 딸이 나란히 거실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절대 무너지지 마. 현주가 먼저 말했고 현서가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월급에서 40만 원 보탤게. 마트 잘리더라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198만 원 받는 아이가 40만 원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저는 두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너희한테까지 이런 짐을 지우다니. 현서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33년 동안 혼자 진 짐에 비하면 이게 뭐야?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종호가 진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팔순잔치를 거부하고 가출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게 핵심이었고 의정부 아파트 지분 절반하고 제 적금 1,800만 원 분할,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청구했어요. 저는 소장을 받아들고 정 변호사한테 가져갔습니다. 정 변호사가 소장을 읽으며 말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니까 법원을 통해서 종호 재산을 공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약 3주 뒤에 회신이 왔습니다. 종호 이름으로 된 은행 예금이랑 적금이 합쳐서 약 8,700만 원, 팔순잔치 때 적금 하나 깬 뒤 잔액이 약 7,150만 원,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4,2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제가 월 90만 원 생활비 받으면서 120만 원 벌어 시댁에 바칠 때 이 사람은 적금하고 예금만 8,700만 원을 모았고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1억이 넘었던 거예요. 정 변호사가 반소장, 그러니까 맞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성북동 건물 등기 서류, 시어머니 전세 계약서, 제가 33년간 시댁에 쓴 돈 내역 약 1억 1천만 원, 종호 가족카드 결제 알림 6개월치, 팔순 당일 아침 녹음 파일, 그리고 종숙이 마트 고객센터에 전화한 녹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마트 본사한테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어요. 소장이랑 반소장이 오가는 동안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종우랑 저는 같은 집에서 방을 나눠 쓰면서 말 한마디 없이 지냈어요. 냉장고 선반을 위아래로 나눠서 각자 반찬을 넣어 놓았고 33년간 새벽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던 제가 처음으로 아침 6시 반까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30분이 33년 만에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박주임이 본사보고를 잘 처리해줘서 마트에 계속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해줬고 동료 미숙도 순임 씨 없으면 델리 코너 안 돌아간다고 팀장님한테 말해놨어라고 해줬어요. 시어머니 용돈 15만 원이 빠진 그달 제 통장 잔고가 89만 원이 됐습니다. 74만 원에서 89만 원. 고작 15만 원 차이인데 그 15만 원이 제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느낌이라니요. 2025년 2월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판 전에 먼저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어요. 양쪽 변호사가 조정위원 앞에서 각자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정 변호사랑 법원에 들어가면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종우를 남편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성북동 건물 등기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건물의 현재 소유자는 시어머니 김복순 씨가 아닙니다. 등기 이력을 보시면 1997년에 경매가 시작됐고 1998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사업부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전세 계약서도 제출했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노원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 2억 7천만 원, 임차인 김복순. 전국 어디에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물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종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건물이 26년 전에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종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배우자한테 33년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전제로 돈을 부담시킨 건 문제가 있습니다. 종호 쪽 변호사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종호 쪽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팔순잔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가출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3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바친 사람한테 가출이래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정 변호사가 옆에서 괜찮습니다. 우리 차례가 옵니다라고 작게 말해줬어요. 정 변호사가 제가 33년간 시댁에 쓴 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자동이체 기록, 명절 장보기 카드 결제 내역, 시어머니 수술비 320만 원 카드 영수증, 시아버지 장례비 180만 원 이체 기록, 간병비 240만 원,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총 약 1억 1천만 원. 이순임 씨는 파트타임으로 월 120만 원을 벌면서 이 모든 비용을 본인 수입에서 냈습니다. 남편 박종호 씨는 월급 387만 원 중 90만 원만 생활비로 줬고 나머지는 본인 이름으로 모아뒀습니다. 종호의 자산 내역도 다뤄졌어요. 법원 재산조회로 확인된 예적금 잔액 7,150만 원, 퇴직연금 4,200만 원, 가족카드 결제 알림 내역에서 골프 연습장 월 18만 원, 동호회 회식 월 25만 원, 쇼핑 등 개인 소비가 월 7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종호가 재판장한테 말했어요. 그건 제가 번 돈인데 제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돈을 쌓아두고
다른 쪽이 지나치게 부담을 지면 재산 나눌 때 반영됩니다. 신우이 종숙이 마트 고객센터에 전화 한 건도 다뤄졌어요. 법원이 마트 본사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녹취 기록을 확보한 거예요. 80살 시어머니 팔순날 집을 나간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종숙 목소리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 건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하면서 종숙한테 합의를 제안했는데 종숙은 처음에 버텼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고소가 들어가면 부산 횟집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남편이 말하니까 결국 합의금 2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양쪽한테 다시 조정을 권했어요. 종호 쪽 변호사가 종호한테 건물권은 솔직히 불리합니다. 조정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라고 조언했다는 걸 정 변호사가 전해줬습니다. 저도 재판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았어요. 7월에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고 이번에는 양쪽이 합의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건물 거짓말, 33년간의 경제적 착취, 15년 전 친정 환갑 때의 폭언을 다시 한번 짚었고 종호 쪽도 더 이상 반박할 카드가 없었어요. 8월에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종호한테 있다고 인정됐고요. 위자료 2천만 원, 의정부 아파트 시세 4억 2천만 원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을 빼면 순수하게 2억 4천만 원인데 제 몫이 절반인 1억 2천만 원, 종호 예적금 잔액 7,150만 원의 절반인 3,575만 원, 그리고 제 적금 1,800만 원은 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종숙 합의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약 1억 9,575만 원이에요. 법원 로비를 나서는데 종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순이마. 돌아섰어요. 종호 얼굴이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건물은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경매 넘어간 거야. 어머니가 그걸 차마 말을 못하셨고 나도 처음엔 곧 다시 마련할 줄 알았는데 그게 26년이 된 거야.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건물이 있었다는 건 나도 확인했어. 근데 당신 없어진 건물을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33년 동안 돈을 내게 한 건 차마 말 못해서가 아니라 말 안 하는 게 편해서였잖아. 종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종호가 논산 친정어머니 집 앞까지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현주한테서 제가 논산에 갔다는 걸 들은 거예요. 마당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오열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다. 제발. 어머니가 안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루에 서서 33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무릎과 눈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우는 건 내가 떠나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머니 용돈이랑 명절비를 당신이 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종호가 고개를 떨군 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았어요. 조정이 확정되고 재산 정산이 마무리된 202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 소형 아파트를 얻었어요. 전용 18평,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아파트 지분 매각대금, 위자료, 예적금 분할금, 종숙 합의금, 기존 적금을 다 합친 뒤 전세금을 내고 남은 현금이 약 5,575만 원이었습니다. 마트에 복직해서 월 120만 원을 벌면서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적금 이름은 예전처럼 현주 결혼자금이 아니라 이수님 노후자금이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된 노후자금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서글펐습니다.
저녁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33년간 누군가의 밥을 짓고 빨래를 개던 손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된장찌개 한 냄비를 끓여서 사흘간 나눠 먹는 요령이 생겼고 마트 퇴근 후에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하남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33년 동안 남편 도시락, 시댁 명절 장보기, 시어머니 병원 동행으로 가본 적 없던 도서관이라는 곳이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첫 번째 빌린 에세이집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현주한테 보냈습니다. 현주는 격주 토요일마다 하남집에 와서 장을 봐줬고 현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제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결혼 자금도 못 해주고라고 하면 현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내 돈으로 할 거야. 엄마 적금은 엄마 거야. 현서도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유산이야. 여러분, 33년간 시댁에 바친 1억 원보다 이 두 딸이 해주는 말 한마디가 더 값지더라고요. 한편 종우는 의정부 아파트를 팔아서 제 지분 1억 2천만 원을 정산한 뒤 대출금 1억 8천만 원까지 갚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외곽투룸 월세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 시어머니 용돈 월 15만 원, 명절비, 병원비를 전부 혼자 감당하게 되니까 종숙한테 전화했대요. 너도 좀 보태라. 종숙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빠 나도 형편이 안 돼. 합의금 200만 원 때문에 횟집 자금이 빠듯하다고. 33년 동안 종숙이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현주가 전해줬어요. 순임이가 매달 해주던 게 이렇게 많았냐. 용돈만이 아니라 명절 장보기, 반찬 해다 드리기, 병원 데려다 주기까지 다 순임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감정이 나지 않았어요. 33년간 한 번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시던 분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아신다는 게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고 그냥 허무했습니다. 12월에 마트 동료 미숙이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순임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뭔가 달라졌어. 밥을 제 시간에 먹고 있어서 그런가 봐.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33년간 새벽 5시에 남편 도시락을 싸고 출근 전에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는 전화를 하고 퇴근 후 저녁 준비에 시누이 전화까지 받던 하루가 이제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책 읽고 잔다로 바뀐 거예요. 그 단순함이 55년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평화였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전날 논산행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11,400원. KTX가 아니라 무궁화호를 탄 건 아끼려는 것만이 아니라 느린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좋아서이기도 했어요. 논산역에서 내려 어머니를 모시고 시내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15년 전 못해드린 환갑 대신 우리 엄마 건강할 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라며 2인 한정식 코스를 시켰어요. 1인 28,000원, 총 56,000원. 어머니가 상차림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뭐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 돈이야. 처음으로 진짜 내 돈. 620만 원짜리 팔순잔치 대신 56,000원짜리 한정식이었지만 시댁 눈치 한 번 안 보고 남편 허락 한 번 안 받고 쓴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갈치조림을 젓가락으로 떠서 제 밥 위에 올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임아,
내 얼굴에 이제야 웃음이 돌아왔구나. 15년 전 괜찮다이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던 어머니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갈치조림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와서 어머니랑 나란히 시골길을 걸었어요. 9월의 석양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시며 물으셨어요. 너 그 사람한테 시집간 뒤로 이렇게 둘이 걸어본 적이 있었냐? 생각해 보니 없었습니다. 명절에 논산에 오면 시댁 선물 들고 인사 갔다 오느라 바빴고 평소에는 마트 쉬는 날이 시어머니 병원 동행 날이었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팔짱 끼고 걸어본 기억이 33년 동안 정말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오늘 참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이불을 깔며 부르셨어요. 순임아, 들어와. 오늘은 일찍 자자. 네, 엄마. 55년 인생에서 그 두 글자가 이렇게 가벼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임 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33년이었습니다. 매달 15만 원 용돈, 명절마다 40만 원 장바구니, 수술비에 장례비에 간병비까지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바쳤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순임 씨 통장에 남은 건 74만 원이었습니다. 없는 건물을 있다고 속이고 친정 환갑 120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시어머니 팔순 620만 원은 당연하다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순임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딴 건물 너나 해.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순임 씨는 하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달 30만 원씩 본인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논산에 계신 어머니와 2만 8천 원짜리 한정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속는 것은 다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